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뭐더라? 드럼통에 빨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돌리면 표면에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어떻게 되나?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막 돌면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이 수직항력 이렇게 작용하는 게 이게 바로 원의 중심, 원운동을 하는 거에 중심을 향하니까 수직항력이 구심력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수직항력이 있으니까 이거 받는 힘은 빨래가 받는 힘이니까 벽이 빨래를 이렇게 하는 힘이고 이 벽이 빨래가 벽을 누르는 힘이 이거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작용 반작용의 쌍이니까. 그러면 수직항력으로 누르니까 당연히 마찰이 있으면 마찰력이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이 생기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주어진 각속도 혹은 주어진 주기 t로 돌았을 때 최소한의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은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얼만큼 빨리 돌려야 떨어지지 않을까. 뭐 두 개가 서로 이제 연관된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풀어볼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나?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을 봐야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심으로 향하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중력 mg,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미끄러지지 않고 가만히 붙어 있다면 이쪽으로 향하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크기가 같고 중력과 방향이 반대일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각각의 힘은 F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mg랑 같아야 되고, 물론 F는 일반적으로 마찰력인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보통은 그렇게 쓸 수 없는데, 왜냐하면 미끄러지기 직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운동 마찰력인 경우에는 μkn으로 항상 쓸 수 있지만 정지 마찰력은 항상 요게 마찰력 요거보다는 작은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 수직항력 Fn은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이게 여기 Fn으로 써야 되는 M V제곱. 구심력이 돼야 되니까. 근데 Fn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연결해. F는 MG랑 MG는 μS 곱하기 Fn인데 R분의 MV 제곱이니까 질량이 양쪽에서 없어지네. 그러니까 붙은 빨래 질량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가벼운 빨래나 무거운 빨래나 똑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 R. 그러면 μSV 제곱이 GR.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는 속도를 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GR 나누기 V 제곱.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혹은 뭐지? μs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v 스퀘어가 μs분의 gr이, 이거 다른 문제죠. 요거랑 위에 있는 거랑 다른 문제. 위에 있는 거는 속력을 주어지고 최소한의 주어진 속도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주기인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바퀴 도는데 2파이R이니까 2파이R을 V로 나눈 거니까 V는 2파이R을 T로 나눈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제곱 R 제곱 나누기 T 제곱이네. 그러니까 T 제곱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은 gr분의 µs 4파이 제곱 r제곱. 그래서 r이 하나 없어지고 4파이 제곱 µs 나누기 g. 따라서 얼만큼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빨리 돌려야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돌리면 되겠다 이거야. 좋은 문제네. 왜 그림이 안 나오지?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형 도로에서 이렇게 돌 때 반지름 R인 곳에서 이렇게 속도 V로 돈다고 합시다. 속도 V로 돌면 마찰이 없으면 이렇게 못 돌죠. 가려고 하는데 마찰이 없으면 그냥 똑바로 쭉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도로를 돌려면은 바퀴와 지면 사이에 마찰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찰이 운동 마찰력인가 정지 마찰력인가? 생각하기 어렵군. 근데 운동 마찰력이라면 지면이랑 바퀴가 미끄러져야 되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쥐 미끄러졌을 때가 운동 마찰력. 이때는 바퀴가 막 굴러가지만 바퀴 바닥이 밑바닥이 길이랑은 닿아서 미끄러지지 않으면 닿아서 항상 정지해 있죠. 그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정지 마찰력이 있어도 정지 마찰력이에요. 근데 정지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하냐? 이거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이 원을 도는 원운동을 하게 만드는 구심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 구심력인데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 아니에요? 근데 v 속도가 점점 커지면은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더 커지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지면은 미끄러지네. 그죠?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 도는데 어떤 속도보다 작을 때는 편안하게 돌고 점점 속력을 크게 하면 거의 미끄러질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속도보다 더 커지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기 바로 직전에 이 속력을 V라고 하면 그때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냐 이 길은. 그래서 우리 그거는 똑같이 여기서 작용하는 거 여기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 그다음 수직항력 마찰력 이쪽으로 구심 가속도를 가지는데 마치 미끄러지기 직전이면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죠. 그때 µs 곱하기 n이야. 그래서 이쪽 방향 수직항력과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요거는 이게 구심 가속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속도가 이게 속도가 어떻게 최대냐면 요게 µs 곱하기 n이어야지. 근데 n이 mg래.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µs는 mg로 나니까 rg분의 v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에서 많이 봤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금붕어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슬라이드랑 GR 나누기 V제곱. 이거 거꾸로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거꾸로네. 그죠? 거꾸로 주어져 있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분자 분모가 바뀌었나? 그럼 내가 잘못 풀었나?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풀었나? mg가 gr 나누기 맞는데? 그럼 여기는 mg가 맞네? 이게 부호가 반대네? 아니, 분자 분모가 바뀌었네? 뭐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도로가 마찰이 없으면 길과 바퀴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그럼 원운동을 할 수 없겠네요?
원동을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길을 약간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길을 약간 기울여 놓으면 마찰이 없어도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은 그대로 있고, 이제 수직 항력이 요 길기가 세타라고 하면 요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요거를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누면 요 수직 성분은 요거랑 아래 위로 안 움직이니까 똑같고, 요 부분 수직 항력의 요 지름 방향의 성분이 구심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기울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성분은 y 성분은 이게 n 코사인 테타가 mg랑 같아야 되고, 아래 위로 이쪽으로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지름 방향은 n 사인 테타가 r분의 mb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만 이 식을 위식으로 나눠주면 n이 없어져. 오, 좋네. 그 다음에 사인 테타를 코사인 테타로 나누니까 탄젠 테타. 이 식을, 가만히 있어봐.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가지죠. 요거는 각도, 요거는 나중에 값을 집어넣은 건데, 그 각도는 나중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왔나? 숫자를 내가 지웠네? 뒤에 있는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보면, 마찰이 있는 경우는 평평한 길에서도 원운동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반지름이 요거랑 똑같은 원운동을 하려면 똑같은 속도로 도로의 기울기를 이렇게 세타를 닿은 것이 만들면 똑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길은 마찰도 있죠. 마찰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보면 경험상 이렇게 커브 길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서 요 효과랑 요 효과를 합해서 웬만큼 속도가 빨라도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여기는 요 각도는 질량에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질량이 서로 나눌 때 상쇄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자동차든 무거운 트럭이든 각도는 항상 일정한 각도에서 똑같은 반지름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 모래성 쌓기? 모래성 쌓기는 이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면 뭘 하나? 심심하지.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가 이제 모래밭에서 놀다가 모래 가지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래를 쭉 놓으면 모래가 쭉 쌓이죠. 그래서 모래가 어떻게 쌓이나? 모래가 바닥에 모래를 쭉 놓으면 이렇게 있다가 점점 높아지면 쑥 내려오고 해서 보면 나중에 잘 쌓으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원뿔의 단면을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원뿔 모양으로 생기면, 근데 이 모래 알이 하나 있는데, 모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정지해서 움직일 때, 정지 마찰 계수가 μs라고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점점 모래가 이렇게 높아지면 여기 있는 모래는 중력을 받는데 이거를 모래의 기울기 부분이랑 비탈의 수직인 부분으로 나누면 이거야 수직 항력이고, 요 부분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모래에 마찰이 있으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는데
점점 기울기가 커지면 이 힘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지나면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쌓으면 쭉 올라오다가 모래 하다가 잘 만들면, 천천히 잘 만들면 이런 모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정지 마찰 계수가 μs일 때 이렇게 해서 그려보니까 반지름 R인 원뿔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문제. 이 원뿔의 부피는? 좀 헷갈리네. 생각해 봐야지. 잠깐, 타임.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한변에. 여기 있는 모래알을 생각해 보면, 요 모래알은 미끄러지기 직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 그 다음에 수직항력을 받나? 수직항력. 그 다음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찰력, 수직항력, 다음 같은 걸 받아서 여기가 전부 다 합한 게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니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누르는 방향은 mg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랑 같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죠. F가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μs 곱하기 n이지 뭐. 근데 n은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n은 mg 사인 세타고 mg 사인 세타야. 으이씨.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mg 코사인 세타랑 같네. 그러니까 μs는 내가 제대로 구했나? μs는 분의 1이 탄젠트 세타네. 좋았어. 그러면 원뿔의 부피를 알려면 반지름이랑 높이를 알면 되죠. 높이가 이게 높이 아니야. 높이 h는 가만히 있어봐요. 탄젠트 세타가 h분의 r이잖아. 그죠? 됐네. 그럼 h는 μsr이죠. 됐어. 그러면 부피는 반지름이 r이고 높이 h인 원뿔의 부피는 크게 얘기해 봐봐. 3분의 1 파이 r 제곱 h야. 좋았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3분의 파이 us r의 함수.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요거랑 요거만 딱 주어졌을 때는 황당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바닷가에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따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탈면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 혹은 물체를 이렇게 쌓아놨을 때, 밑면과 윗면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에도 있는데, 물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비탈이 있고 비탈의 각도가 세타예요. 이게 비탈이 밑면에 고정돼 있어. 물론 여러분들 좀 더 헷갈리게 맡으면 이 비탈이 밑면에 마찰이 없는 면 위에 있다. 이제 이러면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해지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밑면에 고정돼 있는 비탈이야. 여기에 질량 m인 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수평으로 힘 F를 가했어요.
힘 F를 가했을 때 요 면과 이 물체 사이에 비탈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는 뮤 K야.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물체의 가속도는 그래서 이제 정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정지 마찰 계수는 아주 작아서 힘을 조금만 가해도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항상 힘을 가하면 움직이는 거야. 그럼 다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처음에 딱 받으면 헷갈리죠. 그럼 보는 힘을 봐. 힘을 보는데 처음에 그러면 정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힘을 가해서 이게 정지하고 있으려면 그러면 여기 작용 그때 정지하고 있을 때 힘은 이쪽으로 가한 힘, 중력, 수직항력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정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먼저 X방향, 맞아, X가 있네. X방향은 mg 사인 테타, F 코사인 테타가 mg 사인 테타야. 맞나?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게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쓰지 말고 이쪽이 양의 방향이면 mg 사인 테타가 에서 f 코사인 테타를 뺀 게 m이 a로 움직이는데 이게 0인 경우죠. 가속도가 0인 경우. 가속도가 0이라고 해서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mg 코사인 테타가 n이죠. 자, 이거를 왜 내가 처음에 했냐면, 그러면 정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요게 0, 정지하고 있으면은 요거죠. 요게 0이죠. 이걸 왜 하냐면,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이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움직이는데? 이 힘을 가하면 내가 지금 이거는 지금 저기서 구한 F는 이게 정지해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정지하고 있지 않은 힘을 가하면 그 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저 힘보다. 크면 일로 올라가고 작으면 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희한한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두 개의 경우로 나눠야 되죠. 왜 나눠야 되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운동 마찰력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마침 여기서는 크게 그렸으니까 그럼 올라가는 경우만 볼까?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음수가 돼야지. 이쪽이 양수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쓰면 타보다 F 코사인 테타가 더 커야죠. 다시 말하면 F가 mg 탄젠트 테타보다 큰 경우. 이 경우 그러면 그때 받는 힘은 이제는 이걸 쓸 수가 없죠. 정지하고 있지 아니라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여기 그린 것처럼 요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보면 mg sin 테타, 물론 가속도는 이 비탈 방향의 가속도만 계산하는 거죠. mg sin 테타 이쪽 방향 올라가니까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니까 양의 방향이죠. fk 이게 뭐냐면 fk 뮤 k n이 얼마야? mg 코사인 테타. 오. 이쪽으로 가는 거고. 빼기 f 코사인 테타. 이게 ma죠.
그래서 A는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 A는 G sin θ. 우리 구할 수 있죠. 여기서 M으로 나눠주면 A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저게 F가 저거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부호를 바꾸면 되죠. 바꿔서 두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할 수 있고. 한번 써보자. 근데 F를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나? 이때는 이렇게 못 쓰네. 쏘리.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 썼는데 여기서 이거 아니지. 이게 틀렸죠. 그죠? 틀렸음. 왜냐하면 수직항력은 N은 처음에 여기서 F의 요성분이랑 요성분을 내가 빼먹었잖아. 그죠? 여기다가 맞으려면 여기다가 F 뭐야? 사인 세타를 더 더해줘야 되죠.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게 아니지. 뮤케 mg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써야 되죠. 다시 잘 쓰면 mg 사인 세타 플러스 뮤k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k f 사인. 이렇게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됐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내려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고. 두 가지 문제로 풀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벽돌 M1 위에 벽돌 M2를 놔뒀어요. 밑에 벽돌이랑 바닥 사이에 운동마찰 계수는 뮤K. M1과 M2 사이에 정지마찰 계수는 뮤S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에다 줄을 잡아당겨서 확 잡아당겨요. 우리 이런 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살면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지? 천천히 잡아당기면 두 개가 같이 끌려오죠. 밑에 걸 확 잡아 빼면 이것만 나오고 이건 미끄러져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그 중간으로 해. 힘을 가해서 쭉 움직여. 쭉 움직이는데 위에 게 따라 붙어오네. 좀 더 잡아당겨 볼까? 그래도 아직 붙어오네. 좀 더 잡아볼까? 어느 순간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을 힘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것보다 더 커지면 최소값인가? 최대값이지. 그것보다 더 커지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하나? 문제가 복잡하니까 우리 따로 나눠서 생각해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에 작용하는 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에 작용하는 힘, 요거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각각 운동을 계산한 다음에 운동 방향 쓴 다음에 같이 붙어서 있으면 요거의 가속도랑 요거의 가속도가 같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전체를 한 개, 하나의 시스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를 하나의 시스템. 우리 요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가지로 해볼까? 요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 두 가지가 얼마나 다 똑같은 값을 주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요걸 보면 두 개 합해 있어. 이 전체 개야. 그럼 전체 개에 작용하는 힘 F로 잡아당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누르는데 이거는 요것만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것도 있으니까 전체 합한 중력이죠.
수직항력. 그럼 요거랑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요 수직항력은 요거 합방그랑 같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운동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죠. 오케이. 다음 같은 거 알았어. 두 번째는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이 어디에 작용하죠?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네. 놀라운 경우죠. 우리가 흔히 마찰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대부분 경우 그래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이 경우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 마찰력 때문에 위에 게 가속을 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마찰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여기서 F 마이너스 X 방향을 보면 FK는 M1 더하기 M2가 A로 가는 거 아니야. 전체 질량이.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N인 M1, M2, G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2가 M2G인 건 맞고 여기서는 FS인데 FS가 M2가 이 위에 한 가속도랑 같이 가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이 가는 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으로 쓰면 요거의 최대값으로 쓸 수 있고 요때 최대값인 경우에만 µs 곱하기 뭐야? M1G인가? µs N2니까 M2G죠. M2G야. 그죠? 내가 제대로 썼지? 그래서 최대 가속도는 위에서 보면 USG네. 그럼 여기다가 요게 맥스가 되면 되니까 요게 M1 플러스 M2 USG면 돼. 그럼 이때 힘이 맥시멈이겠지. FK는 µKN이니까 µK N이 얼마야? M1, M2, G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O. 굉장히 더럽게 보이지만 잘 보면 M1 플러스 M2 G로 묶으면 µK 플러스 µS네.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밑에 있는 건 똑같을 테고 밑에 있는 거에서 A max는 USG가 나올 테고 밑에 있는 건 똑같아. 위에 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나? 중력.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위에 게 지금 밑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M1, M1G, F, FK, N, N1, N1, N1. 그 다음에 힘이 더 있죠? FS가 있죠? 자, 그러니까 복잡해. 그렇지만 우리 할 수 있어. 뭐냐면 F 더하기 FS는 FK야. 맞죠? 그 다음에 N1은 M1G네.
되겠죠. 그런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나? 근데 fs는 풀기가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나? fk가 작용하고 맞는데? 그러면은 이건 이상한데? 내가 이상하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fs는? fs는 얼마야? 이게 µs m2g래. fk는? µ1 µkn1인가? 이상한데? 뭐 이상하게 풀었죠.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힘을 제대로 구했나? 힘을 내가 그걸 안 했네. 위에서 이게 누르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이거를 위에서 여기가 있는 요게 누르는 힘을 계산 안 했네. 요게 mg로 누를 거 아니야. m1g.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누르는 N2가 있고 밑에서 누르는 N2, N1 이렇게 있죠. 이걸 생각해야지. 누르니까 이렇게 되면은 됐고 됐네. 맞죠?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위에서 이거 누르는 것, 위에 물체가 누르는 걸 생각을 안 했죠. 위에 물체가 누르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수직 항력이 누르는 이건 위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잘못했지. 위에서 누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건 다시 그려. 내가 잘못 그렸어요. 뭐냐면 M1이 있으면 중력. 여긴 힘 F가 있어. 반대 방향으로 FK가 있어. 그 다음에 M1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M1에 작용하는 힘은 이게 M1G를 누르니까 여기서 N1.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M2가 가하는 힘 M2G가 있죠. 그죠? 이게 있는 걸 까먹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야지. 그러면 F. 이쪽으로 FS가 있네. 또 그 다음에 아니지. 이게 이쪽으로 FS인가? 잡아당기는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이쪽으로 FS가 작용하네. 그죠? 헷갈리지? 그렇지만 위에 거에 이렇게 작용하면 밑에 거에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F는 FK 플러스 FS고 FK는 N이니까 µK N은 누르는 거에 반대니까 M1 플러스 M2G고 그 다음에 FS는 그래도 헷갈리는데? 뭐가 하나 빠졌나 또? FS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네. 헷갈리죠. N
첫 번째 건 맞는데 FS는 US 곱하기 M2G네? 이게 US M2G면은 이게 안 맞는데? 그죠? 뭐를 빠뜨렸지? 작용하는 힘.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아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F에서 요거를 뺀 게 M1짜리가 A로 가지. 내가 잘못했,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무식한. 그래서 F는 M1 A maximum USG 더하기 FK µK M1 플러스 M2G 그 다음에 FS µS M2G FS가 µS M2G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요거랑 같죠. 그래서 헷갈리지만 우리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힘은 받는 힘, 여기 중력, 밑에서 올라가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위에서 요거 블락이 누르는 힘, 힘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복잡하지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굳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해도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듯이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푸는 게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잡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잡는 게 제일 간편하냐, 물론 두 개를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요게 요거를 누르는 거, 위에가 밑에 누르는 거, 밑에가 위에서 받는 수직항력, 요게 작용반작용의 쌍으로 상쇄가 돼요. 그죠? 요 소위 말하는 내부 힘이기 때문에 내부 힘이 아니라 전체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요런 여기 작용하는 요런 힘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내가 말하는 요점은 어떻게 잡아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등장한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왜 나왔더라? 원숭이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나온 이유는 꼭 이걸 볼 필요는 없어. 자, 보면 나무판에 고리가 있어서 밧줄을 이렇게 해서 나무까지 올려서 이렇게 놓고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속도 A 내가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하면 얼만큼의 잡아당기는 힘을 F로 잡아당기면 원숭이랑 판이 있는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한 가속도로 올라갈까? 물론 우리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찰은 없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요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제 여기가 있지만 이렇게. 그럼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M 중력. 작용하는 힘을 잡아당기면 F로 잡아당기면 작용 반작용으로 F로 잡아당기면 F로 올리죠. 돌아가면 이쪽도 이것도 F로 올리네. 그죠? 그러니까 두 배로 잡아당겨. 그렇죠? 이래서 M짜리가 A로 따라서 EF 빼기 MG는 MA.
갑자기 이게 F. A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2F 마이너스 G.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올리다가 귀찮아졌어. 그래서 내가 하니까 힘든데. 그래서 야, 네가 한번 당겨봐라. 이게 왜? 이게 없어졌네?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다른 원숭이가 요거를 잡아당겨.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이게 아니라 F가 하나죠. 그죠? 이때는 여기서 F 마이너스 MG가 MA가 돼. 여기 요 관계가 다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숙제로 나오는 문제니까 제끼고. 그래서 우리 드디어 6장까지 다 끝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 역학은 뉴턴 역학은 F는 MA만 배우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속도를 알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적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고 또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오니까 가속도만 알면 가속도만 주어지면 다시 말하면 힘을 알면 그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중 시간에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운동, 방정 모든 순간에 힘을 알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힘을 구해도 그게 너무 복잡해서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철사에다가 구슬을 꿰서 마찰 없이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올 때 요점을 지나는 시간과 요점에서의 속도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용하는 힘, 중력,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가면서 변하죠. 중력은 그대로라도. 수직항력이 요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 소위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힘을 구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미끄럼틀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아이가 미끄럼 타고 막 내려오면 여기서 속도는 물론 접선 방향이겠지. 속도의 크기는 얼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여기 오느냐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턴의 방정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힘이 주어지면 주어진 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는 것은 원리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풀기에는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뉴턴의 힘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문제를 본 것처럼 힘을 각 X, Y, Z 성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뉴턴의 법칙을 하면 다 끝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그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개념이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랑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양을 배우면 다 배웠는데 뭘 또 배울 게 있나요? 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보면 인생이 훨씬 더 조금 배운 걸로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하냐?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있어 보자. 운동 오늘 여태까지 배웠잖아. 에너지는 처음 배우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걸 아직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운동의 속도가 0이면 없는 거야 되겠네. 그럼 속도의 차수로 주어지면 되죠. V의 0.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제곱으로 주어지면
V가 0이면 0이죠. V가 0이면 0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속도의 크기만 같으면 똑같은 양. 다시 말하면 스칼라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V의 벡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V의 제곱.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이거야.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 보통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쓰는데 운동 에너지가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와컴이 새로운 양을 도입했으니까 당연히 그 양의 단위랑 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단위는 쉽지 뭐. 질량 킬로그램, 속도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펄 세컨드 제곱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1줄이라고 써요. 물론 이걸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에요. 나중에 연력학을 배울 때 많이 나오는 줄인데, 그 소문자, 단위는 소문자로 쓰니까 다 쓰기 귀찮죠. 그래서 이걸 앞에 자 요것만 대문자로 써서 J로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1줄. 차원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라고 하니까 에너지의 차원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뭐. 질량 M, L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I 단위계에서 드디어 새로운 물리량, 운동 에너지의 단위를 새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일은 뭐냐? 우리 사실 물리 용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용어를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는 게 힘들어. 용어를 외우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되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1.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한 단어가 너무나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나 오늘 일을 많이 했어. 그 일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삽질을 많이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을 부여잡고 계속 밀어. 계속 밀어. 1시간을 밀었어. 힘들어. 나 오늘 일을 많이 했네. 근데 물리적으로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일이라는 게 뭐냐?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얻는 에너지. 우리가 여태까지 에너지를 배운 게 없는데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얻는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해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는 걸 힘을 줘서 속도를 크게 하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양의 일을 했다고 하고, 산책 가는데 개가 고양이를 보고 흥분해서 갈 때 오 하고 잡을 때는 이게 속도가 좀 줄어들죠. 개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음의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에너지란 건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이외에 다른 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마찰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자유 공간에서 어떤 입자가 움직일 때 그 입자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일을 알았어.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좋냐? 그래서 우리 편의상 1차원이 제일 쉬우니까 철사가 있어. 철사에다 구슬을 깬 다음에 이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 속도가 V0. 여기다 힘을 이렇게 가했어요. 힘을 이렇게 가해서 각도가 파이가 되게 쑥 가했더니 마지막 속도가 V가 됐다는 거죠. 물론 다 같이. 그러면 이때 이 힘을 요 방향, 운동 방향이랑 수직 방향으로 나누면 이거는
이렇게 움직여도 이 철사가 이렇게 휘지 않으니까 철사가 수직 항력을 해서 이쪽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랑 철사가 수직 항력을 주는 거랑 상쇄가 돼서 이쪽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성분이 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 곱하기 AX예요. 그래서 D만큼 갔어. D만큼 가면 일정한 가속도로 가니까 F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로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 있죠. B제곱 빼기 B0 제곱은 2배 AD. 좋네. 거기다 양변에 2분의 M을 곱해요. 여기다 2분의 M을 곱하면 M 곱하기 AX죠. F에다 D죠. 그래 놓고 봤더니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나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이게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야. 이게 처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차이죠. 힘을 가해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켰죠. 얼만큼 변화시켰냐면 한 일만큼. 한 일이에요. 한 일이 얼마냐면 fx 곱하기 d예요. 힘에다가 간 거리를 곱하면 된다 이거. 오, 그래? 3차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게 1차원인 경우로 있는 3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F, 이쪽 방향의 성분이 FD 코사인 파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는 순간 보면 FD 코사인 파이야? 파이는 F와 D라는 변이 사이의 각도네. 그럼 이게 크기에다, 이게 바로 스칼라 곱의 정의죠. 3차원에서는 꼭 평행하지 않아도 F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D라는 변이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때 한 일은 F.D로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 E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쓸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1차원인 거를 이제 철사를 없앴어. 없앴지만 똑같은 한 일이 F.D예요. F.D를 보면 아까 FD 코사인 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F의 코사인 파이. 그러니까 변이 방향의 성분을 곱하는 거죠. 이게 F 코사인 파이니까. 한 일은 변이 방향의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 수직 성분은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변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한 일은 없어요. 아까처럼 내가 칠판을 하고 밀어도 일을 안 했다는 거는 D가 0이죠. 그래서 한 일. 나는 그렇지만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배고프죠. 또 원운동의 경우.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수직이면 일이 0인 경우인데 원운동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등속 원운동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실 변이는 요거 원의 접선 방향이죠. 근데 구심력은 안쪽을 향하는 거죠. 또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은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등속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가속도가 있다고 하면 요 접선 방향의 가속도, 접선 방향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없으니까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속력이 변하지 않지. 속도는 방향은 변할 수 있지만 일이라는 게 그 물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죠. 오케이. 자, 일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제를 드는데 난 왜 스파이인지 모르겠는데 스파이가 금고를 질량이 M인 금고를 스파이 1은 이렇게 눌렀어. 스파이 2는 여기서 뭐 이렇게 잡아당겼겠죠. 그림을 보면 어떤 힘을 이렇게 가해서 한 일은 전체 이 물체에 가한 전체 일은 얼마냐? 그러면 스파이 1이 한 일,
스파이 2가 한 2를 더하면 돼요. 당연히 더하면 되죠. 왜냐하면 F.D인데 D가 있고 F가 F1 더하기 F2니까 두 개 그냥 더하면 돼요. 굳이 사족을 달자면 요새는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맞는 표현을 해야 돼. 머리가 길니까 여자처럼 보이죠? 그죠? 남자처럼 보이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옛날 책에는 이게 전부 다 남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남자만 스파이를 하냐? 그래서 남자 여자로 바꿨는데 요새는 지금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힘이 이렇게 되고 가는 각도가 이렇게 되면 한 일이 얼마냐? 스파이 1이 한 일, F1 간 거리는 똑같이 F1의 코사인 30도의 성분으로 D를 곱해야 되고 F2는 다음과 같이 하고 중력이랑 혹은 수직항력은 물론 두 개가 합해서 상쇄가 돼서 0이기도 하지만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운동한 변위의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한 일은 스파이 1과 2가 한 것만 여기에 일을 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예요.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한 정리인 걸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일의 정의랑 똑같아요. 한 일은 물체의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 델타 K. 변화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게 처음 거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 K 파이널,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 K 이니셜을 빼면 이게 한 일과 같다. 이게 일과 에너지 정리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죠. 일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여러 가지 장난을 하죠. 이걸 이렇게 넘겨. 그러면 이렇게 되죠. KF는 KI 더하기 W. 이건 뭐냐면 일을 한 후의 운동 에너지는 일하기 전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한 일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한 일이 양수면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또 커지고 한 일이 음수면 작아지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중력이 한 일. 요 물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올리기 어려우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죠? F랑 우리가 손으로 가한 힘이 중력이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힘이 상쇄가 되면 처음에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떻게 등속도로 올라가나요? 항상 힘이 평형을 이루는데. 그렇지.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세게 힘을 줘. 그 시간이 아주 짧아. 그 다음에 상쇄가 되게 하면은 처음에 그 사이에 등속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변이가 이렇게 돼. 그러면 가한 힘은 이렇게 되고 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죠. 근데 한 일은 F.D잖아. 그래서 뭐냐면 중력은 변이랑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중력이 음의 일을 해요. mgd 코사인 파인데 파이가 180도니까 이게 부호가 잘못됐네. 코사인 180도니까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음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등속도로 올라가니까 위에 올라가서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어떤 게 무슨 뜻이야? 한 일이
network, 알짜 1이 0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한 일이 더 있나? 있죠. 내가 손으로 올렸죠. 손으로 올린 일은 요거랑 크게 갖고 방해가 반대니까 한 일은 요거의 부호가 반대인 외부의 일로 이렇게 했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받친 일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쑥 던져서 올라갔다고 하면 음의 일을 하죠. 중력이. 음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 운동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상황이죠. 내려올 때는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 중력은 양의 일을 하죠. 반대로 손바닥은 음의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이 돼서 강의실에 올라오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서 올라가야 돼. 걸어서 올라가는데 중력은 음의 일을 하지만 내가 걸어서 올라가면 나는 양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올라가면서 내가 일을 하니까 내 몸에 이때 운동에너지 좀 변하지 않죠. 내 몸에서 살이 계단을 올라가면 살이 빠져. 그럼 계단을 내려오면 중력이 나한테 일을 해주니까 내가 살이 찌나? 그렇진 않죠. 그건 이제 다른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머리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탈을 해요. 비탈인데 마찰이 있으면 또 복잡하니까 마찰이 없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장력 T로 이렇게 잡아서 D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물질 이렇게 D만큼 올라갔을 때 물론 등속도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등속도로 올라갔다고 치면 전체 한 일은? 각 힘이 한 일은? 전체 한 일은? 뭐 힘을 구해야지. 힘이 줄이 잡아당겼대잖아. 오케이. 장력, 중력,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항상 변위의 수직이니까 이건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중력이 한 일. 요거랑 요게 파이라고 하면 파이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중력이 한 일은 mg 잘 봐야지. 등속도로 올라간다니까 등속도로 올라간다면은 t가 얼마인지 알잖아. t가 중력의 요성분이랑 같아야 되는데 요성분이 이게 세타니까 이게 얼마인가? mg의 요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네. t 이거 우리 생각할 필요 없지 지금. 이거의 이쪽 방향 d 방향이니까 d 곱하기 mg의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에다가 d를 내가 저기다 빼먹었네. 여기 d 음의 일을 하죠. 올라가면 음의 일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력이 한 일. 여기서 보면 힘의 평형이니까 mg 사인 테타고 방향이 같으니까 mg 사인 테타 곱하기 d네.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과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델타 K는 한 일을 다 더한 건데 우리 등속도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처음과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합한 게 0인데 수직항력은 요게 같아야 되는데 우리 같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d 사인 테타가 h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거랑 한 일이 똑같죠. 재밌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조심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항상 등속도로 올라간다는 조건을 썼어요. 그래야지 이게 0이 되니까. 좀 이따가는
요게 꼭 0이 될 필요는 없는, 등속도로 갈 필요는 없는 경우로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우리 문제를 풀겠다 이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요 일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